온라인 수업 2차 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농구공을 이제 보면 알다시피 오늘 수업은 바로 이제 농구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번 OT하고 이제 코로나 때 설명했다시피 이제 여러분에게 좀 체육에 대한 좀 여러 종목을 좀 알려주고 싶다 해서 이제 나온 종목이 오늘 첫 번째 수업이,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이 바로 이제 농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 저 농구를 잘해요. 그래서 뭐 알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농구를 그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이런 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농구에 대한 좀 기초적인 부분을 선생님이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늘 수업을 잘 들어주길 바라고, 특히 저번처럼 영상을 시청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하고 이제 구글 설문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끝까지 영상을 다 시청한 후에 마지막에 문제를 풀고 꼭 제출을 눌러주세요. 제출을 해야 출석 체크가 인정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목차입니다. 자, 수업은 첫 번째 이제 농구의 특성, 두 번째 역사, 세 번째 이제 경기 방법, 네 번째 규칙, 다섯 번째 포지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과제를 선생님이 하나 줄 거예요. 집에서 농구를 할 수 있는 과제.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잘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농구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농구. 농구 뭐 바구니에 골을 넣는 것,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제 상대방의 링에 이제 공을 넣어 득점을 올리는 종목이죠, 여러분. 상대방 링에 넣어서. 자, 농구의 특성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농구의 특성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축구처럼 발을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이제 손으로만 다뤄지는 경기고, 이제 두 번째는 득점이 많고 이제 기술이 다양하고 이제 스피디한 경기다라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이제 구기 종목이 있습니다. 뭐 농구나 축구, 야구, 배구가 있지만, 글쎄 선생님이 개인 한 명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 농구 기술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멋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뭐 축구나 뭐 배구나 야구도 멋있지만, 농구라는 종목이 굉장히 기술을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한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개인 기능을 바탕으로 한 집단 기능과 팀워크를 필요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두 번째 특성처럼 뭐 내 개인 기능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개인 기능으로만 농구 시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구는 우리가 총 몇 명이서 하죠? 그래서 5명이서 하죠. 그러니까 농구는 나 혼자 잘해서는 이길 수 없고, 나머지 5명이 4명, 그래 모두 5명이 다 같이 잘해야 이제 이길 수 있는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 기능과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농구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첫 질문인 농구를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농구를 만든 사람.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방송인으로 뜨고 계시는 이제 허재 전 이제 프로농구 감독님이자 이제 전 프로 선수신데, 사실 이 선수는 이 감독님은 전 감독님, 지금 방송인은 선생님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방송인은 선생님이 고3 때 어떠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어떠한 이제 농구 뭐 프로 선수들과 고등학생들과 시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고등학생들이 이제 감독님을 오셨어요. 감독님을 오셨는데, 그때 이제 어떤 연예인이 이제 그때는 당시에는 허재 지금 방송인이 그때는 프로농구 감독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허재 감독님을 소개할 때 이제 모르고 허재 선수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허재 감독님은 굉장히 열이 받으셔서 그 연예인을 혼냈던 이제 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진짜
좀 승깔 있으시다라고 느껴졌는데 지금 요즘 방송 하시는 거 보니 굉장히 유쾌하시고 또한 그런 재밌는 점이 좀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구를 만든 사람은 이분이 아니죠. 농구를 만든 사람은 이분이 아니고 바로 이제 미국의 네이스미스라는 분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 1891년 이제 미국의 네이스미스 박사가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임을 창안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네이스미스라는 박사가 이제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농구를 창안한 건데 이제 그 네이스미스에게 이런 이제 스포츠 정신을 준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귤릭이라는 인물입니다. 귤릭이라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귤릭은 이제 YMCA 이제 지휘자로서 신체적 이제 레크레이션이 이제 여러분들의 뭐 심성 개발, 그러니까 뭐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말을 자주 하시고 또한 이제 전인 교육을 강조하셨어요. 전인 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정신을 이제 네이스미스가 받고 바로 이제 농구라는 종목을 이제 창안을 한 거죠. 다른 얘기로 이제 귤릭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모건이라는 인물이 또 배구 종목을 창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인물은 바로 귤릭하고 이제 네이스미스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범한 바구니를 매달아서 공을 던져라는 경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바구니가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바구니가 막혀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바구니가 막혀 있어서 공을 이제 들어가면 그걸 다시 빼내서 경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이 이제 지금처럼 이제 그물이 있는 그런 농구 골대로 이제 재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태인 사회가 이제 농구 발전에 기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주류 백인 사회는 어떤 스포츠를 좋아했냐면, 그렇죠, 바로 이제 럭비나 미식축구나 야구 이제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고, 유태인 사회가 이제 농구를 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백인 사회나 흑인 사회까지 퍼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1932년 국제농구연맹이 결성됐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1936년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서 농구가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한 가지 질문. 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독일의 총통은 누구였을까? 독일의 지도자 그때. 네,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농구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07년 이제 YMCA 초대 총무이자 미국인 선교사 질레트에 의해 전파가 되었다고 하는데 질레트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면도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면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질레트라는 인물이 굉장히 우리나라 근대 스포츠의 이제 아버지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뭐 농구도 전파하시고 야구도 전파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시러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스포츠를 우리나라에 좀 전파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인 반 하트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지도 보급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첫 번째 이제 농구 협회가 그 이름이 1925년 조선 바스켓볼 협회입니다. 조선 바스켓볼 협회가 지금 현재 대한농구협회에 전신이 된 거죠. 점점 발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여자 농구 은메달을 이제 따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농구라는 종목이 굉장히 축구나 또 야구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종목이기도 해요. 사실 뭐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뭐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심장으로 하는 거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근데 또 이제 미국의 그런 흑인들이나 유럽의 백인들에게 좀 우리나라가 신체 조건에서 좀 많이 사실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여자 농구가 그때 LA 이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거는 이제 굉장히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남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해줬습니다. 특히 남자 농구 같은 경우는 NBA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을 좀 이기기가 쉽지 않겠죠. 어쨌든 또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1997년 현재 이제 KBL 프로농구 리그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농구 리그가 출범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한창 시즌을 달리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기 시즌이 이제 조기 종료되는 좀 아픔을 좀 겪었습니다. 되게 아쉽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농구 경기 방법, 농구 경기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농구는 그렇죠. 이제 5명이서 이제 시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가 있어요. 또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는 7명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엔트리라는 거, 그러니까 농구를 총 우리가 시합을 뛰게 한 팀당 뛰게 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2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누구는 주전이고 누구는 후보다. 그래서 뭐 주전은 잘하는 사람이고 후보는 못하는 선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 농구 트렌드는 그렇지 않은 게 또한 주전 선수하고 그런 후보 선수 구분이 없이 계속해서 이제 바꿔가면서 체력을 서로 안배하면서 그렇게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구는 어쨌든 그 12명 엔트리라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심판은 네, 주심 1명과 이제 부심 2명이고 네, 시간은 이제 쿼터로 하면 농구는 쿼터 축구처럼 전반 후반이 아니고 이제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를 하는데 이제 쿼터당 보통 이제 10분을 하죠. 10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구의 이제 코트인데요. 보면 여러분들도 뭐 아는 것도 있다시피 뭐 사이드라인도 있고 이게 사이드라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엔드라인,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센터라인, 이거 하프라인이라고 하는 센터라인, 그다음에 이거를 또 센터 서클 이렇게 하고 또 프리스로 서클 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선생님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알려주자면 만약에 우리가 농구를 하다가 파울을 당하잖아요. 파울을 당하면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프리스로 라인을 시작해야 될까? 그렇죠. 여러분 사이드라인이나 엔드라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이드라인이나 엔드라인.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쪽에서 심판이 지정해준 장소 바깥에서 이제 그 지정해준 장소에서 패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파울을 만약에 당해서 나가면 그 지정된 자리에서 이제 움직이면 안 되죠. 움직여도 될까요? 네,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상대방이 우리 팀에게 이제 패스를 주는 건데, 근데 이 엔드라인을 막 우리가 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엔드라인 바깥을. 그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막 공격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골을 먹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서 시작하죠? 그렇죠. 바로 이제 엔드라인을 시작하잖아요. 엔드라인 바깥에서. 그럼 그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있는 게 아니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막 왔다 갔다. 여기 반대도 마찬가지.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사이드라인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이드라인은 무조건 지정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패스를 해야 돼요. 물론 엔드라인도 파울을 당하면 그렇죠. 그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패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프볼을 하죠. 점프볼. 처음에 시작할 때 심판이 이렇게 공을 이제 올려주면서 누가 먼저 이제 공을 따낼 것인가 그런 이제 점프볼을 하는데 그거는 센터 서클에서 합니다. 무조건 센터 서클. 예전에는 이제 뭐 프리스로 서클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무조건 센터 서클에서 경기 시작할 때 1쿼터 시작할 때 그때만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 그러면 3점 라인이 여기 있네요. 3점 라인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3점 라인 바깥에서 슛을 했는데 슛을 하고 나서 여기 밟았어. 그럼 2점일까요? 3점일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라인을 밟고 던지면 당연히 2점인 거고 라인을 밟고 던지지 않았는데 점프해서 밟았으면 그것도 3점입니다. 그것도 3점. 라인을 밟아도 그러니까 점프하기 전에만 라인 바깥에 있어야지 그게 득점 3점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농구 경기 규칙입니다. 자, 첫 번째 워킹. 여러분 이제 다 아시나요? 워킹은 그러니까 트래블링이라고 하는데 농구는 3발 이상 걸으면 이제 반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내고 이제 세 번째부터 반칙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왼발, 이게 오른발이에요. 자, 한 발 디뎠어요. 두 발 또 디뎠죠? 마지막에 한 발을 또 디디면 네, 워킹, 트래블링 반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 두 발에서 내 공격이 끝내야 돼요. 거기서 패스를 하든가 아니면 드리블을 하든가 슛을 하든가 거기서 공격이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킹입니다. 키킹은 뭘까요? 그렇죠. 발로 하는 걸 이제 키킹인데 아까 선생님이 농구의 특성 중에 이제 볼을 손으로만 이제 다룬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같은 이제 논리인데 그런데 무조건 발에 닿았다고 이제 반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을 내가 수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내 발을 맞췄어. 그럼 그건 사실 반칙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내가 발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볼을 막으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반칙이 되는 거지만 고의성이 없이 진짜 내가 보기에는 심판이 보기에는 고의성이 없다라고 하면 키킹 파울은 네,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더블 드리블입니다. 더블 드리블. 자, 더블 드리블은 뭐냐면 간단하게 자, 내가 드리블을 치고 있죠? 자, 드리블을 치고 있다가 자, 볼을 잡았어. 잡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드리블을 또 치면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블을 내가 튀기고 있다가 잡고 또 튀기지 말고 이것도 패스나 슛을 해야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드리블을 잡고 또 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블 드리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오버 드리블인데 자, 여기 보면 선생님 손 보이죠? 손이 드리블을 치고 있잖아. 그럼 오버 드리블은 뭐냐면 손이 이렇게 뒤집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하면 이거 반칙입니다. 오버 드리블 반칙. 그러니까 손이 중요해요. 손이 이 정도까지 가능한데 이 정도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이제 심판이 오버 드리블을 부릅니다. 심판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인데 자,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은 뭐냐면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쪽으로 공격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드리블 치고 와요. 그러면 이 코트를 반으로 나눠서 반으로 나눌게요. 이쪽 코트를 뭐라고 하냐면 프론트 코트라고 합니다. 프론트 코트. 그리고 이쪽 코트를 뭐라고 하냐면 백 코트라고 해요. 백 코트. 그러니까 프론트 앞에 영어로 FRONT, 그다음에 백 BACK, 백 코트, 프론트 코트인데 선생님이 이걸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센트럴 라인 있잖아요. 이걸 하프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넘어갔어. 내가 여기 넘어갔다. 근데 프론트 코트로 넘어갔는데 다시 백 코트로 돌아오면 그거 반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일로 공격을 하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건 네,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오버타임입니다. 오버타임. 자, 오버타임인데 총 4가지가 있어요. 3초, 5초, 8초, 24초가 있는데 3초 바이올레이션은 뭐냐면 선생님이 또 이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여기 프리스로 라인 여기 안에 있죠. 여기 안에 내가 공격을 할 때 3초 동안 있으면 반칙입니다. 3초 동안. 여기 안에는 3초 동안 있으면 안 돼요. 3초 동안. 그럼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들어가야 돼요. 다시 여기 1, 2, 3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리셋. 1, 2, 3. 그러니까 여기 상대편 제한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걸 3초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3초 동안 있으면 이제 심판이 반칙을 부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5초인데 5초 바이올레이션인데 자, 5초 바이올레이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을 잡고 5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5초 안에 드리블이나 패스나 슛을 해야 되는데 5초 동안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심판이 그것도 삑 반칙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5초 바이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8초 바이올레이션은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드리블 치고 프론트 코트를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프론트 코트를 넘어갈 때 여기 안에서 8초 이내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9초야. 그러면 삑 심판이 그러면 그것도 8초 바이올레이션.
이제 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초인데 이제 선생님도 공격을 하죠. 그러면 모든 공격,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뺏기거나 골을 넣거나 아니면 뭐 우리 골대 링에 닿거나 무조건 공격이 24초 안에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4초.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볼을 공격을 하다가 24초 동안 아무것도 해결을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심판이 삑! 반칙을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버타임이에요. 오버가 이제 시간을 초과했다는 얘기거든요. 오버타임. 3초 초과, 5초 초과, 8초 초과, 24초 초과 이 네 가지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알아두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제 어떤 파울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건데, 그러니까 파울을 사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사람도 많아요. 파울을 선생님이 파울을 불면, 그러니까 어떤 파울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파울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파울마다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이제 수준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 좀 파울을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홀딩 파울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드리블 치잖아요. 그럼 누가 날 잡아 끄는 거야. 이렇게 잡아 끄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바로 홀딩 파울입니다. 홀딩 파울. 내가 상대방이 나를 잡아 끌 때 잡아 끄는 파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차징입니다. 차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상대방을 수비할 때 이렇게 몸을 계속 예를 들어 배를 밀거나 몸을 부딪히는 거지. 그러니까 몸을 고의적으로 이제 부딪히거나 이 상대방을 좀 계속 몸이 닿으면 그것도 이제 차징이라는 파울이 있습니다. 차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푸싱. 말 그대로죠. 미는 파울. 이렇게 상대방을 밀면 이제 바로 푸싱 파울이 나고, 그리고 이제 하킹. 하킹은 뭐냐면 상대방을 치거나 때리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블 치고 있다가 누가 하면 이제 하킹 파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블로킹. 블로킹 파울인데, 블로킹 파울은 이제 블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고의적으로 진로를 좀 방해한 거야.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내가 그 코스를 일부러 좀 고의적으로 막고 있음으로써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 그것도 고의적으로 진로를 방해하면, 그러면 이제 블로킹 파울을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자리를 미리 잡고 있으면 파울이 아닌데, 그 자리를 미리 잡고 있지 않고 고의적으로 만약에 그 진로를 방해한다면 심판이 이제 블로킹 파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크니컬 파울인데, 테크니컬 파울은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판 항의가 이제 과도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거나 부적절한 욕설을 했다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시켰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비신사적인 이제 파울을 바로 이제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파울 종류를 다 아는 거 중요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유심 깊게 이제 볼 것은 이제 테크니컬 파울이에요. 테크니컬 파울은 특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 심판부는 선생님한테 욕하고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욕하고, 그러면 그건 다 이제 무조건 테크니컬 파울이겠죠, 여러분. 자, 이제 파울의 종류를 이제 다 봤고, 다섯 번째는 이제 농구 이제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인데, 농구는 아까 선생님이 몇 명의 주전 선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명이 있다고 그랬죠. 5명. 자, 5명이 있는데 각각 이제 포지션이 있어요. 포지션. 예를 들어 축구처럼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농구가 축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축구는 수비수가 공격수가 다르지만 농구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원 공격수이자 전원 수비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포지션 어쨌든 크게 말하면 이제 전원 공격이고 전원 수비지만 그 안에서 이제 포지션별로 각각 이제 다른데, 선생님이 좀 이제 간단하게 좀 별명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포지션을 이제 5명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제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1번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포인트 가드라고 해요. 포인트 가드.
포인트 가드는 이제 좀 작고 좀 날쌘돌이 같은 사람이 좀 센스 있는 사람이 이제 포인트 가드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 포인트 가드의 별명은 바로 야전 사령관입니다. 야전 사령관. 왜 야전 사령관이냐면 이 선수가 가장 볼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드리블도 많이 치고 패스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경기를 모든 걸 볼 줄 알아야 돼. 경기를. 그래서 이 사람을 야전 사령관, 그러니까 코트 위의 사령관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1번. 그 포인트 가드가 중요한 역할입니다. 2번은 이제 SG 이제 슈팅 가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슈팅 가드의 역할은 뭐냐면 우선은 포인트 가드를 보조하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포인트 가드가 막히면 대신 슈팅 가드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슈팅 가드도 이제 그만큼 포인트 가드만의 이제 센스나 이제 패스 센스가 이제 같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슈팅 가드의 또 별명은 뭐냐면 바로 장거리 슈터예요. 장거리 슈터. 그러니까 이 슈팅 가드가 슈팅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슈팅력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뭐 슈팅 가드가 포인트 가드의 이제 보조 역할이라 그래서 포인트 가드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슈팅 가드는 또 포인트 가드의 실력을 또 가져야 되는 동시에 또한 장거리 슛 능력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슈팅 가드였고, 3번은 이제 스몰 포드. 이제 별명은 뭐냐면 바로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3번은 모든 걸 다 잘해야 돼. 뭐 패스도 잘해야 되고 드리블도 잘해야 되고 슛도 잘해야 되고 리바운드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3번은 굉장히 이제 모든 포지션의 능력이 이제 요구된다. 보통 이제 3번을 별명을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뭐냐면 이제 파워포드입니다. 파워포드인데 4번 파워포드의 별명은 뭐냐면 바로 이제 블루워커예요. 블루워커란 이제 뜻이 뭐냐면 이제 자신을 희생하고 팀을 위해서 자신을 좀 희생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별명인데, 그러니까 이 4번이 굉장히 돋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보다 4번이 굉장히 이제 돋보이진 않지만 이 4번은 이제 뭐 리바운드도 굉장히 이제 잘해야 하고 또한 이제 동료를 살려주는 플레이, 뭐 스크린이라든지 뭐 스크린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뭐 내 친구를 위해 상대방을 이제 블록해주는 그런 스크린이란 기술도 이 4번이 잘해야 되고, 어쨌든 골 밑에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한 이제 그런 굳은 일 있죠. 굳은 일, 좀 힘든 일을 좀 많이 해주는 포지션이 바로 4번, 이제 보통 이제 파워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번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이죠. 4번이 있어야 또 1, 2, 3번, 또 5번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5번. 자, 5번은 이제 센터입니다. 센터. 그러니까 별명은 팀의 기둥이죠. 기둥. 그러니까 보통 센터는 이제 키가 제일 크거나 이제 덩치가 이제 큰 사람이 보통 많이 하는데, 굉장히 센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골 밑에서 그 상대편의 거구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런 가까운 곳에서 슛을 성공시켜야 되고, 또 리바운드도 제일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5번 센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각자 이제 안 중요한 포지션이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나는 포인트 가드야. 나는 이제 코트 위의 사령관인데 너 뭐야 4번 파워포드, 너는 블로커지, 넌 나보다 안 돼. 그게 아니고 포인트 가드 만약에 4번 파워포드가 없으면 포인트 가드의 능력이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했다시피 집단 기능, 그러니까 개인 기능을 다 바탕으로 해서 집단 기능과 팀워크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각자만 잘한다고 뭐 해서는 절대 또 이길 수 없는 종목이 이제 농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과제, 오늘의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과제를 선생님이 이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인데 과연 뭘까요? 자, 바로 슛입니다. 슛, 여러분 슛인데
지금 선생님이 집에서 하는 영상을 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농구 수업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집에서 이제 활동할 과제는 바로 슈팅입니다. 슈팅인데 이 농구공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개인 농구공이고 좀 이따가 이제 집에서 이제 활동할 과제를 이제 한번 해보기 전에 슛을 어떻게 써야 될지 선생님이 한번 짚고 넘어가 주겠습니다. 우선 이제 슛을 쏠 때는 이쪽이 만약에 골대라고 생각하고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여기서 무릎은 살짝 구부려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릎을 구부려 주는 이유는 내 무릎 힘이 내 마지막 슛 쏠 때 손끝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려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무릎을 펴고 쏘는 거하고 무릎을 구부려 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손으로 공을 잡아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 무릎 위에서 올라옵니다. 오른쪽 무릎 위에서 올라와서 슛을 쏠 때는 마지막에 오른쪽 눈썹 위 있죠. 오른쪽 눈썹 위에 이제 공을 갖다 대고 마지막에 왼손은 내가 손을 그냥 거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슛 쏠 때 오른손하고 왼손을 동시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되고 반드시 오른손으로 슛 쏘면 왼손을 반드시 거듭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눈썹 위에서 슛을 쏘는데 이게 공을 굴려줘야 되는데 공을 이제 굴려주는 이유는 내가 골대 안에 집어넣으려면 스핀이 있는 게 좋아요. 스핀이 만약에 없으면 공이 이제 링을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공을 굴려줘야 되는데 이제 공을 굴려줄 때는 검지하고 중지 있죠. 이 검지하고 중지로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이 두 손가락에 가장 큰 힘을 줘서.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 처음에 양발 넓이로 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무릎 위,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오른쪽 무릎 위에서 올라가면서 오른쪽 눈썹 위에서 이제 왼쪽 손을 거들고 검지와 중지로 스핀을 넣어준다. 이게 바로 오늘 슈팅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실습해 볼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집에는 농구공이 이제 없는 학생이 많겠죠. 없는 학생이 많을 것이고 또한 이 농구공을 집에서 사용했다간 이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 물건만 선생님이 부탁을 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양말입니다. 양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뭘까요? 빨래바구니. 빨래바구니입니다. 이 두 가지 준비물만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자, 우선 빨래바구니를 여러분 바로 이 벽 끝에 놓습니다. 벽 끝에 놓고, 자,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만 이제 이 양말이 농구공이 되고 이제 저 바구니가 골대 링이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기억한 대로 가까운 데서 무릎을 구부리고 오른쪽 무릎 위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눈썹에서 왼손은 거들고 검지 중지 슛. 또 좋아요. 자, 선생님은 지금 4개를 연속으로 다 성공시켰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이제 몇 개를 성공시킬지 한번 여러분은 집에서 한번 빨래바구니 양말을 가지고 선생님이 제시해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슛을 20개 정도 한번 이제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몇 개가 들어갔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오늘은 여러 가지 농구의 여러 가지 이론 수업과 또 집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과제를 이제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좀 많이 답답하다는 거 선생님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체육 수업을 계속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힘들고 사실 선생님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체육 수업을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이런 방법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좀 힘들지만 선생님하고 좀 잘 따라와주면 그래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2차시 수업을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3차시 수업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물론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체육 여러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선생님도 재밌게 수업을 좀 꾸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준비해 올 테니까 여러분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